안녕하십니까, 애꽃무입니다. 세 번째 영상 주제는 공자와 그래핀입니다. 이번 회차도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간 사회 현상을 접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자의 사상과 말씀을 토대로 기록한 논어 중 옹야편 8장의 글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왈 질승문증야 문승질 찍사 문질빈 빈연후 군자. 오늘은 글귀가 짧은데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풀이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바탕이 문체보다 두드러지면 거칠며 반대로 문체가 바탕보다 두드러지면 형식적이라 문체와 바탕이 조화를 이루면 바로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논어를 찾아보면서 공자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중도의 가치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강조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밸런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워라벨 중에서 일과 노동 중 한 가지에만 삶이 치우친다면 힘들잖아요. 즉 공자의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가르침인데요. 자, 그럼 공자의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친환경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제는 그래핀입니다. 많이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신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무선 청소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4대 구성 요소로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요. 이 구성 요소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충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양극과 음극을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전자가 분리되어 회로를 통해 외부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음극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용량, 수명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배터리의 크기와 충전 속도 및 수명이 실제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음극재 소재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음극재 소재의 경우 약 30년간 흑연 계열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흑연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흑연을 사용할 경우 음극재의 용량 한계가 있으며 충방전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반면 실리콘은 차세대 음극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나 높아 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충방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실리콘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실리콘은 충방전 시 부피가 약 4배가량 팽창하여 배터리 내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고 전기 전도도가 낮아 배터리의 성능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연과 실리콘의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꿈의 소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육각형 구조의 탄소 원자로서 흑연을 한 겹만 벗겨낸 2차원 탄소 나노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의 육각형 구조와 닮아 안정적입니다. 또한 전기 전달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음극재에서 전해질과 원치 않은 반응으로 인한 전지 성능 저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래핀의 코팅층은 그물망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단점을 보완하여 부피 팽창도 방지하고 용량 확보 및 수명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재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한 소재입니다. 최근에는 그래핀이 실리콘 표면에 코팅된 코어쉘 형태의 기술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은 그래핀이 실리콘을 껍질처럼 감싸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막을 수 있고 기존 흑연과 함께 구성되어 있던 실리콘 비율이 5%에서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흑연보다 효율이 좋은 실리콘이 약 4배 이상 첨가되는 거죠. 따라서 실리콘 비율 증가는 배터리 성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전기연구원의 실리콘 그래핀 복합 음극재 기술은 국내 전기전자 소재 부품 전문기업에게 11억 원의 기술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우수한 그래핀 기술이 산업계에도 공유되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인데요. 이러한 그래핀 음극재 기술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공자와 그래핀을 저희 철학인 애꽃무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위에 공자께서는 소재와 장식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기본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예의 형태도 바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재에 주목하다 보면 자칫 형식을 놓칠 수 있는데요. 이는 실리콘처럼 소재 자체의 장점은 있지만 구조적인 형태를 놓치게 되어 부피 팽창 및 안전 문제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친다면 내부 소재의 장점을 잃게 되어 흑연처럼 효율성이 낮은 형태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재와 형식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조화롭게 이룬다면 군자와 같이 균형된 삶과 태도를 갖출 수 있을 텐데요. 이는 그래핀처럼 소재의 장점을 살리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통해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배터리의 수명 향상과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꿈의 소재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 개발의 원리 속에 공자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고 이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자연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래 과학 기술은
자연이 갖고 있는 본질과 같이 조화로움을 따르고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죠. 생체 모방이나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연구하여 미래 과학 기술에 접목하는 연구 성과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연을 모르고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소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넷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량의 약 절반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기술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탐구하는 기술 발견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답은 자연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고 삶의 양식 속에서 그들의 메커니즘과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자 선생님은 탄소 중립의 시대적 과제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자산을 계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배운 소재와 형식의 조화로움, 균형적 태도를 에너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소재 자체에만 주목하지 않았는지, 형식적 아름다움에만 눈을 떼지 못했는지 반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소재와 형식을 잘 분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3화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인류의 생각이 친환경적이고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게 논의되길 바라면서 이번 애꽃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